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비엔나에서 배운다. 3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이라는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그 1편에서는 부동산을 봤고요. 2편에서는 먹거리를 봤습니다. 그때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이 비엔나는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는데 2019년 자료입니다. 몇 분들이 왜 2020년 자료가 없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혹시 나왔냐고. 근데 2020년 자료는 머서라는 업체가, 컨설팅 업체가 실제 이 업체가 지금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사 결과가 늦어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비엔나가 1위면 한국은 몇이냐? 한국은 살기 좋은 도시 전 세계에서 77입니다. 참고로 도쿄는 49이고요. 싱가포르는 25입니다. 전에 듣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순위 선정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주재원의 적정 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주택,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여가, 대기오염, 사회기반시설, 건강보험 체계, 교육 등 39개 항목으로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IMF 개인당 소득은 오스트리아가 13위로 전세계 5만 달러고요. 한국은 27위로 3만 1000달러입니다. 13위인 오스트리아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고요. 한국은 27위인 개인 소득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77위에 불과했습니다. 비엔나에 대해서 오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엔나에는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오스트리아를 혼돈하시는 분이 계세요. 비엔나에는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던 비엔나 커피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라는 명칭도 없고요. 비엔나에 오셔서 비엔나 커피 달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자,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움을 중단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또 1학년을 현자다. 또 2학년을 선생입니다. 교수님이다. 3학년을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마음, 또 학생인 마음으로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거죠. 마음이. 여기 보여주는 지금 사진은 비엔나 국립대학교 사진입니다. 비엔나 국립대학교는 1365년, 서울대가 아마도 1899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학생은 9만 명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학원생은 9,0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학비가 국민들에게는 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는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6년이지만 이곳은 4년입니다. 물론 공립하고 사립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학원을 가기보다는 방과후 수업들을 많이 합니다.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 자체가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가 그런 시설이 없을 때는 주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상당히 사실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곳은 선진국이고 비엔나고 뭐 여러 가지니까 조금 저거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자세는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은 학생들은 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자유스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왕따가 일어나지 않게 시스템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룹화 시켜서 왕따가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여러 가지로 같이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누구를 쳤다, 아니면 누구를 심하게 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은 굉장히 강합니다. 바로 퇴학도 가능하고요. 또 때로는 다른 학교를 가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제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이곳에서 이제 뭐 김나지움이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여기도 정부 지원이고요. 우리나라가 3학년에서 6년인데 비해서 이곳은 8년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이과 문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업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알 김나지움이라든지 이렇게 분데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많은 부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은 호텔을 경영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 쪽에서 호텔 경영을 하는 학교를 갑니다. 대학교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런 분야들이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기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실제로 학교가 예를 들어 BMW라든지 뭐 예입니다. 하나의 뭐 예를 들어 벤츠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 자동차에 대한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마투라라는 졸업시험을 봅니다. 이 마투라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졸업시험을 통과를 해야 이걸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성적으로 가야 더 좋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졸업을 하면은, 시험에 통과를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졸업시험이 상당히 쉽진 않아요. 한국처럼. 그래서 뭐 1년, 2년, 뭐 3년 그 이상도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4년 동안 무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의 과를 자신이 들어가는데 마투라, 아까 졸업시험에서 통과한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있고요. 별도로 시험을 그 학과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대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한국하고 다르게 본인이 과의 적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쉽게 다른 과로 전과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대학원도 물론 정부 지원입니다. 4년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대학원 과정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이 마기스터냐, 석사냐, 또는 본인이 박사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고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평생 교육을 하는데, 과거에는 정말 박사과정을 등록을 해놓고 평생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이 박사과정도 하고 저 박사과정도 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박사과정 등록 학생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했던 생각이 4년만 지원하겠다. 그 이상은 당신들이 돈을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고요. 시스템이. 그리고 평생 교육에는 뭐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각 구별로 분야별로 전문 교육기관을 두고 필요시에 정부가,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지원폭은
한국보다는 상당히 폭이 넓고요. 좀 폭이 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평한 기회로는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데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반에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프셨지만 당시에는 이 병원에 사실 이 입원비라든지 돈이 없으면 병원을 갈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 아버님은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님들, 노모,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사실을 자식에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자살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고요. 이곳 이제 비엔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나 같은 경우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 비엔나 병원입니다. 이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엔나 국립병원이죠. 근데 이곳의 국립병원은 다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돈이 없는 분은 없는 분대로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은. 그리고 대부분 본인의 급여를 통해서 한국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요. 자기 부담은 한국보다 물론 큽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들어가면 입원비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심지어 암 치료까지도 무상입니다. 암 치료의 이제 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이제 미성년자까지도 이빨, 치아에 대해서 교정하는 것도 무상으로 바꿨어요. 물론 금액이 한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 국립병원을 AKH 아카라고 부르고요. 1697년에 1차 완공이 처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9,0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요. 의사분들은 1,600명, 간호사분들은 4,500명. 그리고 의대생들이 이곳에서 같이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11,000명이고요.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이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사람이 죽으면 사망을 선고하면서 반드시 해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해부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부를 하실 만한 사망 그 시신을 이렇게 받거나 기증받거나 아니면 해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곳 비엔나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들을 사망자 분들을 해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해부할 수 있는 기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술이 실전에 상당히 강하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의료는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아주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서 집안에 아무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바로 정부가 그런 분들은 외국인일지라도 남편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정부가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의료보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이제 사실은 한국은 모든 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병원이 정부의 의료보험을 받지요. 근데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1차 진료 기간이죠. 여기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정의도 이 정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처럼 많은 이제 병원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몇 군데 지정된 병원만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곳을 갑니다. 물론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는지 아니면 전문 분야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경우, 특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갈 수 있고요. 종합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보험을 가진 분들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병원을,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런 병원이 그걸 우리 크랑켄카사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갈 수 있는 그 병원이 정해진 병원들이 이제 놀라운 거는 사실 대물림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 부부가 의사인데 남편이 그걸 갖고 있다, 집안이. 그러면은 이혼을 할 때 그 이혼 조건에 나름대로 위자료에 오히려 이 국립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지속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그 보험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인 경우는요. 약국에서도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에 관련된 한국에서 수백만 원짜리 뭐 이런 약들도 이곳에선 똑같이 7,000원 정도, 8,000원 이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게 했어요. 의료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암도 치료할 수 있게, 전 국민이 살아갈 수 있게, 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보다 가격이 낮은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빵과 고기에 대해서도 이 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물론 우리보다 월등히 가격이 낮은 거를 발견했고요. 교육과 의료비도 역시 교육, 대학원까지 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자. 교육비 한국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부담 없이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실 우리 지금의 세금, 우리의 보장된 미래와 현재가 있다면 조금 더 큰 세금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무욕의 마음의 땅을 찾아가는 저기 떠나가는 배를 정태춘 씨가 불렀던 노래죠. 네, 거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돛에 가득 찬 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가는 배요. 뭐 이런 곡입니다. 이곳에 이제 쭉 보면은요,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을 찾아.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가 좀 더 서로 나누는 마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음, 또 몸이 아픈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치료를 함께 책임져 갈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도시도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도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학생들이 좀 더 학비의 부담을 갖지 않고 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병에 걸려도 주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비엔나가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